안녕하세요. 조문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조문특강은 기본 강의하고 다르게 법에 대한 배경은 거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배경은 말씀을 드리지 않고 조문을 정리하는 강의입니다. 때문에 우리 2차 시험의 작성을 위해서 또는 법의 기본 원리를 습득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은 우리 기본 강의를 참고하셔야 되고, 조문특강에 쓰는 그것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온라인 하시는 분들 혹시라도 내가 지금 2차생인데 법과 판례의 기본 맥락, 그러니까 좀 원천적인 배경, 그것을 좀 습득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2차 서면에 작성하고 싶다 하신 분들이 혹시 있다면, 그건 이제 조문특강 한번 맛보기로는 보시는데, 제가 봤을 때 하여튼 여기서는 저는 배경은 말씀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배경이 만약에 없다면 기본 강의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기본 강의로. 음. 여기는 이제 쟁점별로 정리하는 강의니까 배경이나 이런 것들은 생략하고 갑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제 이제 기본 강의 듣고 오신 분들이, 이거는 온라인 분들이야. 내가 양심 고백할게요. 기본 강의 듣고 이제 오신 분들이 있을 텐데, 어, 제가 그러니까 어제 이거 양심 고백할게. 고백할 건 고백해야지. 일단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고백할 건 고백하고. 오늘이 이제 16일인데 어제 15일 강의 때 제가 초코 파이를 드렸어. 그러니까 정을 드렸어. 정을 좀 나눠드렸는데 저는 진짜 몰랐어요. 저는 진짜 몰랐고, 순수한 마음에서 정을 좀 드렸어요. 정을 드렸어. 우리 7월 15일 날 기본 강의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저 몰랐어요. 정을 드렸는데 그걸 먹은 친구들이 나중에 제가 이제 수업 끝나고 나갈 때 기한이 지났대. 기한이 지났대. 아 진짜 몰랐어. 진짜 몰랐어. 그러니까 혹시 이게 양심 고백과 플러스로 이 자식 그진가? 왜 기한이 단 걸 왜 우리한테 던져주지?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 정말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고 죄송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걸로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진짜 몰랐습니다. 양심 고백하고 들어가겠습니다. 특허법을 크게 나누자면은, 이거 나중에 기출문제 풀이 강의에서도 이 순서로 진행할 건데, 기출문제 풀이 강의에서도 이 순서로 진행할 건데, 저는 8개 파트로 나눕니다. 특허법을 크게 8개 파트로. 우리 기본 강의에서는 더 세분화 했었는데 크게 나눌 땐 8개로 나눠요. 첫 번째가 절차 총시, 두 번째가 거절 이유, 세 번째가 각종 절차, 추론 절차와 사이드 절차, 네 번째가 심사관 심사. 요렇게 해서 1파트, 여기 1파트. 그 다음에 2파트 넘어와서 그 특허권, 실시권, 질권. 그리고 침해가 발생됐을 때의 그 실체적인 사항. 실체라고 하면 권리 의무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민법에서 했던 거. 무슨 권리가 있고 무슨 의무가 있고 그걸 말하고. 그 다음에 침해와 관련된 절차. 이게 심판소송입니다. 심판과 소송. 이렇게 할까요? 심판소송. 그리고 PCT. 여기 2파트. 요렇게. 크게 나누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공부했던 거. 그것을 우리 큰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이거 지금 큰 그림 그리는 거예요. 큰 그림.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 커다란 목차가 있으면 좀 공부할 때 세부적인 사항들이 좀 잘 와닿는다. 그래서 지금 큰 그림 그리고 있는 거. 큰 그림, 큰 목차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그동안 우리 MS만 한 3달에 걸쳐서 했죠. 3달에 걸쳐서 했던 거 큰 그림 잡아드리는 겁니다. 갑이 발명을 완성해서 추론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사이드 절차도 밟을 수 있죠. 이때 이거 절차를 밟는 데 있어서 특허청과 심판원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 그걸 절차 총칙이라고 했었습니다. 절차 총칙.
절차 총칙 같이 이제 껴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사관의 심사가 들어가는데, 심사관이 심사하는 게 거절유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1파트가 끝냈던 거예요. 특허 요청이나 거절 요청 줘갖고 끝났던 거죠. 2파트 넘어가서 설정 등록이 돼. 그러면 특허권이 발생하는데, 요 특허권 같은 경우 특이적인 사항들이 있어서, 첫 번째가 돈을 줘야 됐고, 그 특허료. 두 번째가 연장이 가능할 수 있어. 존속기간 연장. 세 번째가 그 특허 원부라는 거 기재가 있어. 그 특허 원부 등록. 네 번째가 그 사용 수익 처분행위 할 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마땅할 것 같은데 희한하게 동의받는 경우가 있었어. 그 내용 쭉 가는 거야. 그 내용 쭉 하면서 여기 5번 파트가. 그러면서 얘의 사용 수익 행위의 대표적인 게 바로 실시권 설정이나 질권 설정이 있었죠. 제3자한테 여기다가 실시권이나 질권 설정해 주는 거. 이 실시권 같은 경우 전용이와 통상이로 나눌 수 있었고, 전용이는 이제 계약에 의해서, 통상이는 계약만이 아니라 법정이나 강제도 있었죠. 그리고 질권 같은 건 돈 빌린 거죠. 이렇게 제3자한테 추가적인 권리를 주는 거, 실시권 질권. 그 다음에 이거 엉뚱한 놈이야. 엉뚱한 놈을 제가 수업 시간에 정당 권한이 없다 그랬어. 정당 권한이 없다. 예를 들어서 실시권 같은 게 없는 놈이지. 이런 애들이 무단으로 모방해. 그랬을 때는 서로 싸우는 거. 이게 침해에 대한 실체와 절차입니다. 병하고 싸우는 거. 그리고 맨 마지막 시간에 PCT란 거지. 이게 이제 그냥 추론한 게 아니라 갑이 PCT로 추론한 겁니다. 요거 수리관청에서 PCT 수련 절차 밟고 국제 단계를 거칩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에 들어오죠. 진입을 한 다음에 각종 사이드 절차도 추가적으로 나중에 밟을 수 있고, 진입하고 나서 특례 받는 거. 이렇게 PCT가. 그러니까 PCT는 1, 2, 3, 4였죠. 수리관청에서 출원 절차하는 거, 국제 단계, 진입, 특례, 1, 2, 3, 4. 나머지 똑같은 거야. 이거 절차 총칙이나 사이드 절차나 심사관 심사 이거 다 똑같은 거예요. 여기 지금 사이드 절차 추가적으로 밟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심사관 심사 들어가서 심사관 심사 들어갈 때는 거절유가 있는지 보고, 이거는 똑같이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PCT 공부할 때 특례만 배웠던 거야. 똑같이 가는 건 안 배운 거야. 왜냐면 여기 배웠던 거하고 똑같이 가는 거니까. 그래서 설정 등록되는. 그럼 나머지 뒤에는 똑같이. 이게 또 다른 추론, PCT 추론, 일반 추론, PCT 추론. 이 큰 그림 그려본 거예요. 큰 그림. 이 중에서 이제 절차 총칙에 대해서 또 큰 그림 한번 그려보자면, 절차 총칙. 하여튼 동영상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교재가 이제 곧 나옵니다. 교재가 이제 아직 안 나왔는데, 교재가 곧 나오는데, 교재가 좀 아직 안 나왔는데요. 교재 금방 나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최종 편집 작업 중에 있으니까 금방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교재가 나오면은 이 교재를 화면에 여기다 띄울 겁니다. 띄워갖고 요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정리를 할 거고, 그 전에 지금 그릴 때 잠깐 칠판을 좀 쓰겠습니다. 교재 나오면 화면으로 갑니다. 화면으로. 절차 총칙 부분.
이걸 또 큰 그림 그려봅니다. 절차 총칙. 이 완전 큰 그림, 이제 속으로 들어와서 절차 총칙 큰 그림. 하나하나 리마인드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전문 특강에서 1파트가 끝나면 제가 모의고사 한번 볼게요. 모의고사 1회. 모의고사 1회 볼 건데, 그거 제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오픈북으로 할지 아니면 그냥 풀이로 할지는 제가 고민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지금은 당장 암기할 시기는 아니어서, 뭐 굳이 그냥 풀이로 갈 필요도 없을 것 같긴 한데, 여튼 오픈북으로 할지 아닐지는 제가 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해봤고, 1파트 끝나면 모의고사 보겠습니다. 당사자. 그리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동영상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모의고사는 이제 우리 MS반 전용해서 이제 보는 거고 동영상분들은 그 모의고사 또 모의고사 특강으로 따로 온라인에 올립니다. 그럼 그 온라인으로 따로 또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모의고사 특강으로 따로 온라인 나가니까 우리 MS반에서 이제 보고 여기서 풀이한 거를 온라인으로 다른 강좌로 올라갈 겁니다. 이게 조문 특강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강좌로 모의고사 특강이 올라갈 겁니다. 당사자 이거 우리 본인이라고도 하는데 본인 당사자 또는 본인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능력에 대해서 처음에 배웠었어요. 능력이 당사자 능력, 권리 능력, 절차 능력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제가 정리 다 해드렸지만 결국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절차 능력만 시험 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절차 능력. 절차 능력이 세 부류가 문제가 됐었죠. 세 부류가. 첫 번째가 미성년자. 피한정 의무 피성령 의견이. 이거는 이제 절차 받는 본인 또는 당사자가 사람인 경우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미성년자나 피한정 의무 피성령 의견인 거야. 그 다음에 사람이건 법인이건 제외자인 경우. 그러니까 한국에 주소가 없는 사람이나 회사 제외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회사 쪽으로 가지. 회사 쪽 단체 비법인. 요 세 사람이 등장했었어요. 능력에서. 그 다음에 본인 말고 여러분들 변리사님들 대리인에 대해서 그 다음 파트로 나갔었는데 얘는 메인이 권한이었습니다. 권한. 야 너가 그 사람 대신해서 해줄 수 있는 거 맞아? 권한인데 특허처는 그 권한 명백하기 위해서 구도는 절대 안 돼. 무조건 서면으로 해야 돼. 서면으로 하는 파트들을 좀 배웠었죠. 법정 대리인하고 임의 대리인 나눠서 서면으로 그 권한 입증하는 부분들 배웠었습니다. 법정 대리인 같은 경우는 과적관계 증명서나 아니면 내가 후견인이다 이거 입증만 하면 모든 거 다 할 수 있었지. 다만 후견인 같은 경우는 제한이 좀 있을 수 있었고 이게 3조 2항에서 특이한 소리가 있었잖아. 그다음에 임의 대리인 같은 경우는 안 돼.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다 써준 위임장을 내야 돼. 그래야지 그 써준 업무 범위에 한해서만 권한이 있었어요. 그거 법정 대리인과 임의 대리인의 권한 쪽입니다. 당사 쪽에서는 능력 쪽, 대리인 쪽에서는 권한 쪽, 이거 파트 좀 구분하면서 어떤 게 이슈였는지 생각하면서 떠오르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류. 우리 무슨 절차라는 것은 이거 저만 정의한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이해하면 굉장히 쉽다 그랬었죠. 어떠한 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요구되는 서면 제출 플러스 수수료 납부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서면에다가 본격적으로 쓰는 내용 여기서 이제 나오고 제가 서류하고 서면하고 약간 좀 혼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그러려니 하고선 받아주세요. 서면하고 서류하고 제가 좀 혼용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다 구분하면서 제가 쓴 게 아니에요. 강의 시간에는. 그러니까 특별한 의미 갖지 말아주시고요. 작성, 제출, 송달. 작성, 제출, 송달 쟁점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가 제출하고 송달에서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직접 갖다 내거나 우편으로 갖다 내거나 온라인으로 갖다 낼 수 있고 송달도 마찬가지인데요. 직접 받거나 근데 직접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편으로 받거나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송달에서는 특이한 게 하나 있었지. 그게 공송달이었습니다. 이쪽이 서류, 작성, 제출, 송달 쪽. 그 다음 기간. 처음에는 계산. 기간이 뭐 한 달, 세 달, 30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30일이 되는 날이 언제인지 계산하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해야 돼. 여러분들. 특허청에서 해주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계산 연습 한번 좀 해봤었고요. 이건 이제 사례형 문제로 나올 거예요. 실제 시험에서는. 사례형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사이드 절차들이 전부 다 제가 제일 중요한 게 기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시험지에서 몇 월 며칠 이렇게 날짜를 줄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또는 등록 가능성을 했을 때 사이드 절차를 기간 내에 밟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계산하는 거야. 계산. 그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런 식으로.
기간의 개선은 사이드 절차하고 연계시켜서 사이드 절차하고 연계시켜갖고 그 다음에 연장 그리고 얘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고 했었죠. 그 법정 기간처럼 단축이 안 돼. 근데 지정 기간만큼은 단축이 됐었어요. 단축. 그다음 우리가 기간 말고 기일이라고 있죠. 기일. 기일은 그냥 날짜 잡는 거. 구수심리기일. 그거는 이제 변경이라고 하죠. 바꾸는 거 변경. 요즘 좀 휴가철입니다. 휴가철. 특히나 저희는 이제 제약회사 하는데 제약회사는 다 같이 쉬어요. 그래서 8월 첫째 주에 다 같이 쉬고 심판부나 법정도 지금 학예 휴가 시즌이에요. 학예 휴가 시즌. 그래서 그럴 때는 날짜 잡을 때 안 잡죠. 안 잡거나 할 때 이날 괜찮아요? 변리사님이 저 유럽에 컨퍼런스가 있어요. 아 휴가 간다는 말 절대 못해. 컨퍼런스가 있다 그래. 휴가 간다면 건방지잖아요. 컨퍼런스가 있어요 하면서 그 바꾸는 게 변경입니다. 변경. 그 다음에 추후 보완. 추후 보완은 되는 절차만 보시면 돼. 아무나 되지 않아요. 정해진 법정기간, 지정기간에 한해서만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몇 개만 됐습니다. 몇 개만. 그리고 얘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오지. 정지. 정지가 중단과 중지가 있었습니다. 중단과 중지. 중단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중단의 원리는 이랬어요. 중단의 원리는 이랬어요. 절차를 밟는 본인 당사자가 없어졌어. 절차를 밟는 본인 당사자가 없어졌어. 근데 항상 우리 특허법에서 절차는 뭐하고 연계해 있다고요? 권리하고 연계해 있는 거야. 무슨 권리? 특박권 아니면 특허권. 우리 특허법에서 나오는 절차는 전부 다라고 보시면 돼. 전부 다 특박권 아니면 특허권하고 관련된 절차들입니다. 근데 절차를 밟는 사람은 없었는데 특박권, 특허권의 주인이 있는 거야. 권리자는 있는 거야. 그래서 절차 밟는 사람 없는 상태에서 절차가 진행되면 권리자가 불쌍해질까봐 멈추는 게 중단이었었죠. 중단. 본인, 당사자와 권리자의 괴리감에서 나타나는 상황이었죠. 당사자와 권리자의 괴리감에서 나온 상황. 중단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중단. 그리고 반려나 절차 무효. 절차 쪽. 결국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여기에 있는 그 절차 일반적인 진행사항 이거 위배됐을 때 빠진 건 다 방식이야. 방식. 반려하면 절차 무효라고. 그래서 그 사유들 정리하시고 어떻게 반려나 절차 무효 절차가 이루어지니까 프로세스 정리하시고 우리가 이걸 방식이라고 또 얘기하죠. 방식. 이거는 방식이라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절차를 밟는 당사자와 권리자의 괴리감에서 나온 상황. 당사자와 권리자의 괴리감에서 나온 상황인데요. 그게 권리 이전 시, 권리 승계 시라고 할까요? 권리 승계 시. 특박권이나 특허권 팔았을 때, 특허권이나 특박권 팔았을 때 새롭게 사간 사람, 야 앞으로 네가 절차 나와. 절차 속해. 네가 해. 그 다음에 야 전에 이런 절차 밟았는데 그거 네가 다 효력 가져가. 효력 승계. 그래서 얘네들이 얘하고 이 둘이 당사자와 권리자의 괴리감에서 나오는 내용들이야. 당사자와 권리자의 괴리감. 당사자는 권리자랑 달라버린 거야. 당사자는 권리자랑 달랐을 때 취급하는 내용들이라고. 불쌍하면 멈추고 안 불쌍하면 속행해갖고 효력 다 승계받게 하고 그거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취하 포기. 이게 또 절차 총칙이었습니다. 큰 그림 한번 그려본 거예요. 큰 그림. 지금 계속 큰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 파트, 여기 파트가 특허권 큰 그림 그린 거고요. 특허권 큰 그림. 여기 파트가 이제 절차 총칙 큰 그림 그린 거예요. 그 다음에 절차 총칙 큰 그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그리고 본격적인 내용 살짝 보겠습니다. 절차 총칙 큰 그림 마지막 하나만 더 보고 요번엔 그림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다시 지금 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교재가 이제 곧 나올 겁니다. 지금 이제 마무리 편집하고 있고요. 곧 나올 건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 이제 해달라고 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달라고 했으니까 교재가 곧 나올 거고 이 교재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 드리는 게 보충 프린트로 갈 건데 여기에는 필기를 이렇게 많이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오타가 조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 수정한 교재가 곧 나올 거니까 필기는 따로 프린트나 아니면 이제 노트에다가 교재 나오면 거기다가 정리하는 그렇게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방 교재가 나오게 될 겁니다. 금방 나올 겁니다. 금방이 언제요? 그건 얘기 안 할게. 금방 나올 거예요. 금방 나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나올 겁니다. 그리고 요게 은근히 모르게 손이 가네. 우리 친구 거예요? 손이 가네. 이게 아니야, 괜찮아. 항상 이건 거만한 건 아니고요. 항상 저한테 이제 음료수 주실 때 여기다 제가 놓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도 모르게 손이 가네 자꾸. 요게 내 거야. 예. 오늘 날씨 굉장히 더운데 조심하세요. 오늘 날씨 굉장히 덥습니다. 밖에 굉장히 더우니까 공부하실 때 체력이 좀 많이 떨어질 거니까 오늘 밖에 나가실 때 좀 조심하시고요. 좀 시원하게 계세요. 시원하게. 굉장히 덥더라고요. 조금만 걸어 다니는데도 덥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 하고 잠깐만 좀 진도 나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지금 오랫동안 이쪽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제가 강의한 지도 7년이 됐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동안의 경험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장마 끝나고 더워졌을 때 그때가 위험해. 장마 끝나고 더워진 다음에 몸이 힘들다 보니까 하루하루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안 나오는 게 관성이 돼갖고 그때부터 조금 말리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건강 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정말 명언이라고 해서 말씀드렸었죠. Pain makes people stronger. 스트롱거로 할 수도 있어. 할 수도 있는데 그거 잘못 견디면은 스트레인저가 되는 거야. 스트레인저가 바로 첫 번째가 정신 상하고 건강 상하는 건데 지금 무리하다 보면 건강에 상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아무리 스케줄을 짜도 이게 계획이 안 나오는데요. 계획을 조금 수정해 보세요. 조금 수정해 보세요. 지금 몸 상하면 안 돼. 왜 그러냐면 제가 그걸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 무리했어. 오늘 내가 13시간, 14시간 독서실에 앉아 있었어. 근데 내일 알아버려. 알아버리면 보통 이거 3일 앓거든요. 3일 앓으면 4일 동안 14시간 공부한 거야. 근데 하루에 그냥 8시간만 있었어. 그럼 4일 동안 32시간 한 거예요. 훨씬 많이 한 게 된다니까. 그래서 첫 번째 몸 관리 잘 하시고요. 두 번째 여기서 지치면 안 돼. 우리가 이제 1월 또는 3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슬슬 질질 때가 왔을 거예요, 아마. 이게 사람이라는 게 3이라는 숫자가 위험해. 3개월, 3년, 그 다음에 30년은 이제 부부관계에서 위험한 건가? 하여튼 3이라는 숫자. 3이라는 숫자가 위험하거든요. 3이라는 숫자. 3, 고3? 고3 위험하지. 고마워요. 3이라는 숫자가 위험해. 3이라는 숫자. 그래서 지금 우리 한 3개월 지났잖아요. 지금 잡아야 돼. 왜냐하면 희한하게 사람이라는 게 3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지겹더라고. 여러분 나중에 변리사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변리사 할 때 변리사 3년차가 제일 위험해. 그래서 3년차 때 보통 뭐 1년차 때도 이직하는 사람들 많지만 3년차 때 좀 쉬어. 좀 쉬고 해외여행 갔다 온다고. 해외여행 갔다가 이제 다음에 이제 해야지. 우리가 이거는 겁먹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장점으로 말씀드리니까 장점으로 받아들여. 장점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그냥 제가 장점이란 장점인 거야. 우리가 평상시엔 일이 많아. 일이 많고 기간이 있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 주 휴가를 가고 싶어. 근데 이번 주에 그냥 띄엄띄엄 기간이 있다니까. 띄엄띄엄. 갈 수가 없어. 갈 수가 없다고. 계속 기간이 있다고 기간이. 그래서 잘 쉴 수는 없습니다. 잘 쉴 수는 없는데 그거 장점이야. 그게 장점인 게 잘 쉴 수가 없어갖고 왜 장점이냐. 내가 잉여라는 생각이 절대 안 들 거야. 나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언제 휴가를 가냐면 이직할 때 휴가를 가요. 그냥 사무소 때려치고 다음 사무소 정하기 전에 오늘 때려쳤어. 한 달 뒤에 다음 사무소로 간다고. 그럴 때 가는데 그게 이제 3년차 때 많이 이제 또 생각이 된다고. 그래서 한 달이 아니라 막 2달, 3달 여행 가기도 해요. 진짜로 유럽으로 길게 가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변리사 중에 그런 분들 계실 거야. 그래서 저가 좋아 보인다면서 변리사 공부하는 그런 분들도 아마 계실 거라고. 쟤는 저기 여행만 다니네. 실상은 그게 아니야. 뼈 빠지게 일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여행 가거든. 근데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변리사 할 때도 3년 차 때 한번 잘 고민을 해보세요. 그때 만약에 평생 쉴 수도 있어. 평생 쉴 수도 있다고. 지겨우면 평생 쉬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하여튼 지금 얘기 드리고 있는 3개월 때 잘 극복해야 돼. 그래서 두 번째는 조금만 더 이겨내자. 조금만 더 이겨내자. 그거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금이 좀 어려워요. 지금이 견뎌내야 됩니다.
여기는 제가 조문 번호를 다 적어드린 거예요. 절차 총칙에서 나온 조문 번호를 다 정리해드린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를 다 적어놨는데 이거 우리 한번 기문 강의 때도 했었는데 기문 강의 때도 한번 했었는데요. 조금만 더 사이즈를 줄여볼까요?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 부담 가지 마요. 편하게. 조금만 줄여봤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편집을 해주신 분이 일반 분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교재 편집하시는 분이니까 일반 분이죠. 그래서 제가 이게 132조 17인데 멋있게도 B217이라고 가요. 그렇듯하죠. 아니 여러분들은 보이잖아. 이게 132로 보이죠. 이게 아는 사람만 보인다 그런 거야.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많잖아. 어르신들의 진리. 아는 사람은 더 보인다고. 여러분들은 보일 거야. 이거는 모르는 사람들은 B2 217 무슨 전투기인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폭격기지 B2 17 전투기인가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특허 하신 여러분들은 132조 17이구나 착시효과구나 착시효과 오히려 B가 착시효과구나 그렇게 인식이 될 거예요. 이게 132조의 17 거저결정 불복심판 라인으로 제가 예시를 그린 건데요. 거저결정 불복심판 라인으로 예시를 그린 겁니다. 우리가 거저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려면은 심사는 거저결정이 있을 때 그 거저결정 반납해서 30일 이내 거저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했어야 됐어. 그래서 거저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면은 심판 절차가 진행이 되게 되죠. 그거를 예시로 한번 한 거예요. 그거를 예시로. 첫 번째 당사자. 당사는 우리가 심판 청구할 때 이건 무슨 절차니까 요구되는 서면 제출 플러스 수수료 납부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그 서류에다가 당사자를 적게 돼. 여기 나오는 거지. 심판 청구서 이게 요구되는 서면이에요. 여기에 작성할 때 당사자를 우리가 청구인이라고 합니다. 심판 청구 절차를 밟는 당사자 본인을 청구인이라고 해. 청구인 적을 때 성명 주소를 적게 되는데 여기에 3조 4조 5조 여기 들어가요. 3조 4조 5조. 3조 4조 5조. 3조 4조 5조. 여기 앞에 이거 뭐 이상한 기호 있죠? 이건 괄호야. 괄호로 보이죠? 이건 괄호야. 그러니까 괄호 열고 3조 4조 5조 11조 괄호 닫고. 괄호가 안 보이세요? 보여요. 공부한 사람들은 보일 거라고. 그렇죠. 3조 4조 5조가 여기입니다. 미성년자 등이 3조 4조가 비법인 5조가 제2자였어. 이따가 좀 더 한번 훑을 겁니다. 큰 그림 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큰 그림. 위치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조는 이 당사가 복수일 때 청구인이 2인 이상일 때 2인이었을 때 그 다음에 대리인 저 권한 쪽 여기 대리인 있으면 대리인 적게 되는데 대리인 성명 주소를 써요. 성명 주소를 쓰게 되는데 그때 이제 권한 부분들이 여기죠. 법정 대리인 같은 경우에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 내버리면은 친권자 후견인이 민법상에서 정해진 권한에 따라서 권한이 부분되는 거고 이제 임의 대리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위임장이라는 걸 써줘야 돼. 거기다가 무슨 절차 밟아라. 모든 절차 다 밟아서 써 임의 대리는. 그 써라 이런 것만 해준 것만 할 수 있는데 그게 일반 위임장 그 7조 위임장 내야 된다. 그 다음에 특별 위임장 이 6조 요거 절차 밟으려면 특별한 위임장 내야 된다. 그 다음에 위임장 필요 없다. 시규 5조의 2 이게 포괄임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포괄임 한번 받아버릴 수도 있어. 그러면 그냥 그 포괄임 받을 때 등록번호라는 걸 주는데 그 번호만 쓰면 됩니다. 그 라인 그게 권한 쪽이었어요. 권한. 나머지 이제 9조, 10조, 12조, 13조 이제 부가적인 내용들도 같이 있었고요. 대리인과 관련해서 부가적인 내용들도 같이 있었고 지금 큰 그림 잡는 거니까 너무 세세한 것까지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큰 그림 잡는 거니까. 본인과 대리인 잡았고요. 그 다음에 서류, 작성 부분 이거 서류 작성하는 거. 작성할 때 작성자 쓰고 그 다음에 날이 난다. 그래서 우리 전형적인 고전적인 매체인 A4 용지로 할 거면 거기다 사인하는 거고요. 신식 매체인 전자문서로 할 거면 그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한다 그랬었죠. 그 공인인증서 로그인하는 거야. 특허청에 공인인증서 등록해놓고 로그인하면은 그게 전자서명이라고 합니다. 그 라인, 그 작성. 그 다음에 제출은 이거 서류 제출하는 거지. 제출하면 접수일자가 언제인지가 중요한 거야. 왜? 기간 안에 접수일자가 찍혀야 돼. 그래서 제출을 했을 때 접수일자가 언제 찍히냐가 바로 이 제출 쟁점에서 가장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직접 간단내는 거 특허청이 받은 날 접수일자 찍히고요. 우편을 낼 때는 우체국이 받은 날이 접수일자가 찍혔지. 다만 PCT 출원 서류 자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우편을 낼 때 다만 PCT 출원 서류라면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우편을 낸다 하더라도 특허청이 접수한 날이 접수일자야. 여기는 아니야. 여긴 또 다른 거예요. 진입서류는. 진입서류는 따릅니다. 진입서류 말고 거기서 말하는 PCT 출원 서류라는 건 이거예요. 이거 수리관청 원파트 서류를 하는 겁니다. 이거 포파트 서류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원파트 서류는 우편을 제출한다 하더라도 특허청에 도달한 날이 접수일자고 그 다음에 등록 원부에다 하는 거. 그게 등록 관련 신청 서류라고 그랬죠. 등록 원부에 하는 거. 그것도 특허청에 도달한 날을 접수일자로 본다. 이 접수일자 보는 것들 제출이.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으로 할 때, 온라인으로 할 때는 이제 접수번호 확인할 수 있는데 그거 팝업 하나 뜬다고 했죠. 그때 접수일자 찍힌다. 그거 제출. 그리고 송달. 송달은 여기야. 이거 접수일자가 기간 내에 들어가야 되는데 기간은 30일이야. 근데 30일 어디서부터 계산하냐? 받은 날부터 계산해요. 받은 시점은 기간과 관련이 있는 거지. 받은 날이 언제냐? 칙ช็받으면 내가 받은 날, 우표 받으면 내가 우체국 아저씨가 등기 우편을 주십니다. 그럼 내가 사인한 날. 그 다음에 그 온라인을 받으면 내가 그 메일처럼 온다고 그랬죠. 클릭해서 내가 본 날. 공익송달은 2주 다음 날. 처음에는 올리고 2주 지나서 그 다음에 똑같은 사람 할 때는 올리고 다음 날. 내가 언제 받은 날이 되는지 그게 송달이에요. 요 받은 날 밑에 있는 게 송달. 그다음 여기 뭐 220조라던가 특이 사항들 좀 있었죠. 뭐 송달받기 거부할 때는 보낸 날을 받는다는 건 제외자 같은 경우는 보낸 날을 받는다는 건 특이 쟁점들. 나중에 한번 좀 정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기간에서 계산. 이거 30일 계산하는 거. 계산하는 거. 요거 이제 시험 문제에 등장하는 거는 초일 거의 불산입으로 나올 거예요. 초일 산입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드뭅니다. 초일 산입하는 경우가 거의 드뭅이에요. 그래서 불산입 나면 첫날 빼고요. 첫날 빼고 1, 2, 3, 4, 5, 6 이렇게 세면 되는 거지. 30일 세고. 연장 단축 변경. 자, 요건 법정 기간이야. 이거 30일 법정 기간이에요. 단축 절대 안 돼. 변경 기간에선 변경이라는 얘기하면 안 돼. 변경은 기일이에요. 연장은 되지. 그래서 법정 기간 연장하는 거. 여기 15조. 연장하는 거. 그 다음에 추후 보완. 얘 추후 보완 되지. 거부심 기간. 추후 보완이 다 되지 않는데 얘는 돼. 만약에 기간이라는 게 기간 내 접수일자 지켜야 되는데 기간 내 접수일자가 안 찍혔어. 안 찍혔는데 기간 내 접수일자를 못 지킨 이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나중에 제출해도 받아줄 수가 있어. 원래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으면 나중에 제출하면 반려야. 기간을 지나서 접수일자 찍히면 반려 사유라고요. 근데 추후 보완 사유가 있으면은 받아줘. 이게 여기지 추후 보완. 요거 추후 보완 사유들 적어놓은 거예요. 네 가지. 16조 2항, 17조, 67조 3, 81조 3. 그 중에서 거부심이 17조에 있어요. 17조. 추후 보완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소멸일부터 2개월. 근데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소멸일이 언제 도래할지 모르는 불확정 기간이니까 제척 기간 줍니다. 제척 기간이 원래 만료일부터 1년, 2개월 1년. 추후 보완. 그래서 자 이제 조금씩 얘기할게. 물론 지금은 암기할 시즌은 아니에요. 암기는 제가 12월부터 하라고 했죠. 물론 아니지만 우리 조문 특강부터는 이제 조금씩 제가 이건 이제 머릿속에 넣으세요 라는 말을 좀 할 거예요. 할 거예요. 그래서 기간 같은 경우 이제 살살 맛보기로 좀 한번 머릿속에 집어넣었어요. 맛보기로. 그 다음에 정지. 이게 심판 절차 진행되다가 갑자기 여기서 그려놨네요. 심판 절차 진행도 안 됐어. 거절 결정 받았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당사자가 돌아가셨어. 돌아가시거나 뭐 특허청이 폭격맞거나 아니면 당사자 교도소 가셨어. 중단 중지죠. 중단 중지. 멈춰버리는 거. 멈춘다는 게 카운팅 30일 카운팅 안 센다는 거야. 카운팅 안 센다는 거야. 기간의 정지라고 합니다. 정지 중단과 중지. 그 다음에 중지에 제가 여기다가 뒤에 있는 조문들도 나왔어. 153, 78, 164. 이거는 요 절차에서 나온 사항들 아닌데 그냥 중지 조문 다 넣어놨어. 우리 조문 특강은 중지, 그럼 중지라고 써있는 조문 다 모아갖고 다 같이 해요. 그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같이 써놨습니다. 조문. 그래, 기간이 됐고. 방식, 반려 절차 무효. 심판 청구하면 방식 2번 한다 그랬죠. 조금 안타깝지만. 얘도 특허청 소속기관이기 때문에 특허에 관한 절차 총칙 이거 들어가. 그러니까 절차 무효 서류 발령해요. 근데 얘는 약간 민사소송 특징 많이 난다 그랬죠. 그래서 심판장 방식 또 한다 그랬잖아. 그 심판원장 방식과 심판장 방식 이렇게 2번 하는데 심판원장 방식 할 때 이거 들어가는 거예요. 서류 발령 절차 무효. 이거 심판 제출하면 이거 접수하자마자 서류가 제출되면 접수하자마자 방식을 합니다. 수리할까 반려할까? 수리할까 반려. 수리할까 반려할까? 수리하면 안 돼. 졸업하면 안 돼. 졸업하면 안 되고 이제 시작인데 졸업하면 안 되지. 가야지. 입학하자마자. 수리 반려 절차 무효. 가죠.
그리고 이게 권리승계시 절차속행 효력정지. 요거는 절차를 진행하는 당사자와 권리자의 괴리감이 생겼을 때, 괴리감이 생겼을 때. 그건 뭐냐? 처음에 권리자와 당사자가 같았어. 근데 이 당사자, 그러니까 권리자와 당사자 같잖아요. 이 당사자가, 그러니까 이 권리자가 팔아버린 거야. 권리 팔아버린 거야 남한테. 그럼 권리자는 바뀌었잖아. 거기서 오는 권리자와 당사자의 괴리감. 그 상황. 권리자와 당사자의 괴리감. 거기서 나온 상황이 여기죠. 여기 이제 거저기적 불복심하니까 특허권이 아니고 특박권이죠. 특박권이어서 특박권이 이전된 경우, 이전됐을 때 새로운 주인한테 야, 네가 거부심 진행해라 앞으로는. 그 절차 속행. 그 다음에 야, 예전에가 거저 결정 받았고 이렇게 좀 절차가 좀 진행되었다. 이거 네가 감당해. 절차 효력 승계. 그리고 마지막 취하 포기. 절차 취하 포기. 그래서 취하 포기는 절차가 종결되기 전에는 아무 때나 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아무 시점에서나 야, 난 그만할래. 취하 포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은 제한되는 거. 첫 번째, 아예 취하 못하는 거. 두 번째, 취하 시기가 제한되는 거. 아무 때나가 아니라 정해진 시기에만 할 수 있는 거.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번 싹 정리할 겁니다. 그다음에 포기는 쟁점이 딱 하나밖에 없어. 포기는 청구항별 포기에서 등록료 납부할 때만 청구항별 포기가 가능하다. 그거밖에 쟁점이 없어요. 포기는 거의 쟁점이 없어. 취하 포기. 이렇게 해서 절차 총칙 한번 큰 그림 싹 다 그려봤습니다. 이게 절차 총칙과 관련된 모든 전조문인 거고요. 전조문. 그래서 우리 조문 특강 할 때마다 이제는 완벽하게 조문을 끝냈다. 이런 느낌이 조금씩 가져가야 돼. 이렇게 다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 그래서 오늘은 3조, 4조, 5조 요거 본인과 관련된 절차 능력 요것만 몇 개 맛보기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거 몇 개 보고 마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재가 금방 나올 겁니다. 교재가 금방 나올 건데 교재 나오기 전까지는 제가 큰 그림 위주로 좀 보여드릴게요. 먼저 큰 그림 위주로 좀 보여드리고 교재가 나오면 그때부터 조문하고 같이 정리하면서 작은 그림 들어가겠습니다. 교재가 나오기 전까지는 약간 큰 그림 위주로만 좀 가겠습니다. 큰 그림 위주로만 좀 가겠습니다. 네. 3조. 여기 본인 쪽에서 능력 파트입니다. 본인 쪽에 능력 파트 3조. 본인 쪽에 능력 파트 3조. 본인 쪽에 능력 파트. 이랑 미성년자 피한종의 피성년 후견인은 이게 이제 행위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행위 능력이 없다는 게 온전한 사고를 할 수 없는 사람들 말한다고 했었죠. 약간 똑똑하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제가 거기 형광펜 칠해놨습니다. 법정 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이게 어떤 취지에서 칠해놨냐면 그 민법하고 다른 사항을 시험 문제 많이 나오게 되는데 민법에서는 이제 법정 대리인 동의만 받으면 또 할 수 있지만 여긴 동의 같은 거 안 돼. 좀 더 명확하게 하고자 법정 대리인 직접 등장해야 돼요. 동의 안 돼. 직접 등장해야 돼. 그래서 법정 대리인 들어가서 이런 거 다 해야 돼. 법정 대리인 제출하고 법정 대리인 송달받고 이거 다 해줘야 돼. 하여튼 민법하고 다르게 이렇게 법정 대리인 직접 요구하는 것은 하여튼 배경은 제가 거의 안 할 거예요. 배경은 거의 안 할 건데 절차라는 것은 일회성이 아니야. 일회성이. 민법에서는 계약 한 번 쓰고 일회성으로 끝날 수가 있는데 여기는 계속 송달받고 할 수 있는데 미성년자 피한정의 피성년자에게는 송달도 못 받을 것 같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우편 받았네? 받은 거를 바로 다음날 까먹는 그런 상황을 보시면 되겠어요. 마치 이제 제 상황이죠. 제 상황. 제가 어제 분명히 이게 노트북 이거 배터리를 제가 분명히 그 마른 것까진 기억이 나.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어요. 말려고 이렇게 가방에 넣어야지 해서 이쁘게 마른 것까진 기억나는데 그 다음에 기억이 없는 거야. 이런 거지. 내가 우편을 받았어. 우편을 받았으면 기간이 1, 2, 3, 4 카운팅이 될 거 아니야. 내가 분명히 어제 받았어. 근데 우편을 받은 기억이 싹 사라져. 그래서 카운팅을 놓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안 된다 이거야. 이건 일회성이 아니었어요. 다 법정 대리인 하라는 거예요. 법정 대리인 의하지 않으면 이게 동의만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해야 돼.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 나왔네요. 법정 대리인 있으면 송달할 서류 법정 대리인한테 줍니다. 본인한테 안 줘요. 법정 대리인한테 줘요. 법정 대리인한테. 나중에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 서류 작성 제출 송달할 때 보겠습니다. 이거 법정 대리인한테 줘요. 미성년 깜빡할까봐. 하지 않으면 특허에 관한 출원 청구 그 밖의 절차. 이걸 특허에 관한 절차라고 하는데 특허에 관한 절차가 특허청과 심판원에서 진행하는 모든 절차를 말합니다. 특허청과 심판원에서 하는 모든 절차. 요거는 포인트 하나만 가져가세요. 요거는 포인트 하나만 가져가세요. 이게 더럽고 치사한데 얼마 전에 그런 판례가 나왔어. 얼마 전에 더럽고 치사한데 그런 판례가 나왔는데 여기다 할까요? 이게 출원을 하고 거저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심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죠? 심판을 들어가. 근데 거기서도 거저 결정이 타다가 돼. 그걸 기각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럼 이거 불복을 어디 가냐?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은 행정법원 가는데 이건 기술적 사항이 있어서 일반 행정법원 가요. 특허법원, 특수행정법원. 특허법원을 갑니다. 그래서 특허법원에서도 야 이거 잘 했구만. 기각하면 이거 대법원 가는 거야. 대법원 가는데 여기까지 싹 나눠갖고 요것만 특허에 관한 절차예요. 특허청과 심판원에서 하는 것만. 여기는 특허에 관한 절차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특허법에 특허에 관한 절차 적용하고요. 여기서부터 뭐 중요한다고요? 여기서는 민사소송법이에요.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으로 갑니다. 이거 구분했던 거 어디서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여기는 특허법 적용하고요. 여기 민사소송법 적용하고요. 여기는 행정소송법 적용해요. 이거 기억나세요? 그게 등록 지원했다는 존속기한 연장에서 출원인을 위해서 지연된 기간 정리할 때 시행령 7조에 거기 4페이지에 걸쳐서 막 이건 출원인으로 지연된 게 아닙니다. 이거 예시돼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1호, 2호, 3호가 있었는데 2호, 3호 보지 마세요. 왜? 이건 민사소송법이고 이건 행정소송법이고 보지 마세요. 1호만 보세요. 했던 게 저기서 구분했던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 그냥 참고해서 알아둬요. 특허에 관한 절차란 특허청과 심판원에서 하는 절차만 말한다. 특허청과 심판원에서 하는 절차를 말한다. 틀린 질문으로 찾자면 특허법원 절차는 특허에 관한 절차가 아니다. 그래서 특허법 적용하는 게 아니라 민사소송법 적용한다. 이렇게.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 피한정 의견인이 독립해서 법령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 그러하지 않는다. 이건 민법에 있는 조문 그대로 넣은 건데 이런 거 갖다 시험 문제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이제 민법 내용으로 가져가세요. 여기 피성년 후견인은 어디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피성년 후견인은 독립해서 법령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절대로 못해. 거기는 완전히 진짜로 저하고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완전히 1초 전에 한 거를 까먹는 그런 거. 얼마 전에 드라마에서 또 기억상실증 드라마 나왔더라고요. 낭상미가 나와갖고 성형수술을 했는데 내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 하고 있거든요. 내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피성년 후견인은 안 돼요. 이양 얘는 그냥 가볍게 알아두라고 그랬죠. 이거는 민법의 친족편을 봐야 돼. 이거는 친권자하고 후견인도 민법에서 권한을 약간 구분합니다. 권한을 약간 구분해. 거기에서 모티브가 된 건데요. 친권자는 정말 제한 없이 다 할 수 있어. 왜냐? 이거 피가 섞였기 때문에. 피가 섞였기 때문에 정말로 이 사람을 위해서 진실하게 다 하겠지. 다 할 수 있는데 후견인은 피가 안 섞인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판사님이나 변호사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후견인이 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이거 똑바로 하나의 감시랍니다. 그 후견감독인이라고 해요. 후견감독인. 그 사람이 이제 제한을 받게 되는데 이양. 자, 여기 법정대리는 후견감독인 동의 없이 132조의 2에 따른 특허 취소 신청이나 상대방이 청구한 심판 또는 재심에 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거는 상대방이 나한테 공격 들어온 절차는 응대하는 것이 무조건 불이익이 아니다라고 봐서 응대할 때는 후견감독인 동의 없이도 바로 응대할 수 있다 이거예요. 바로 응대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법 친족편, 여러분들이 보지 않는 민법 친족편에 친권자 후견인도 권한을 좀 구분하는데 후견인 같은 경우 핏줄이 섞여 있지 않을 수 있어서 후견감독이 동의를 받았는데 여기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는 거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항은 어떻게 보면 후견인 얘기야. 후견인. 친권자는 이런 거 제한 없고요. 친권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4조. 제2자. 예. 지금 본인의 절차 능력 보고 있습니다. 본인의 절차 능력.
4조.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포커싱 더 하면서 갈 텐데, 포커싱 하나만 더 하면서 갈게요. 미성년자가 절차를 밟으려면 법정대리인을 서면에다 꼭 써야 되는데, 법정대리인 안 썼어. 그때 하자는 요거, 절차 무효사유입니다. 네, 절차 무효사유. 비범위 4조. 법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사단 또는 재단 이름으로 출원 심사 청구, 특허 취소 신청, 심판 청구인, 피청구인 또는 재심의 청구인, 피청구인이 될 수 있다. 거기 제가 현관편으로 대표자나 관리인 써놨는데 대표자나 관리인 있으면 절차 밟을 수 있다 이거예요. 대표자나 관리인 있으면 절차 밟을 수 있다. 취지는 우리가 기본 강의에서 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집단이 모이는 거기 때문에 도대체 누구하고 서류를 줘야 되고 누구하고 서면을 받으면 내가 이거 절차 진행해야 돼.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 그래서 그거 정해달라고. 딱 대표해서 서류 내가 줄 사람 정해달라고. 나는 지금 특허청 말하는 거예요. 특허청에서 야 내가 누구한테 서면 줘야 돼. 너야? 오케이 그럼 내가 절차 밟을게 이거고. 그게 첫 번째 파트고요. 두 번째 파트 이거 하나 더 알아보세요. 비법인 사단은 권리 능력이 없습니다. 권리 능력이 없는데 얘가 지금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절차 밟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특허법에서는 권리 능력이 없는 사람도 절차 밟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거 하나 더 알아보세요. 권리 능력이 없어도 절차 밟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근데 아까 특허법에서 등장하는 절차는 전부 다 특박권 또는 특허권, 권리와 관계 있다면서. 권리와 관계 있지. 관계 있는데 그 권리자하고 싸우는 상대방이 있는 절차들이 있거든. 그 상대방으로서는 얘들이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심사 청구, 취소 신청, 뭐 이렇게 제한적으로 어떤 절차는 밟을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이게 전부 다 취지가 그거였습니다. 이 사람이 권리자가 아니어도 되는 경우, 권리자가 아니어도 되는 경우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심사 청구, 이거 남의 추론에 대해서 심사 청구하는 거야. 그럼 내가 권리자일 필요가 없잖아. 내가 특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남의 추론에 대해서 심사 청구. 특허 취소 신청. 남의 특허에 대해서 취소 거는 거야. 야 죽어버려라. 이렇게. 특허 취소 신청. 그 다음에 심판 청구. 이거 특허 무효 심판 청구 보시면 돼. 남의 특허에 대해서 너 죽어버려라. 무효 심판. 재심은 심판 다시 하는 거고요. 재심은 심판 다시 하는 거. 그런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권리가 없어도 밟을 수 있는 절차는 대표자나 관리인만 있으면 절차 능력만 만족되면 밟을 수 있다.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얘는 제가 기본 강의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얘는 명확하게 절차 무효사유냐 반려사유냐 딱 떨어지게 정해지지가 않아요. 입법이 딱 떨어지게 정해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건 공부하지 말라 그랬죠. 말라 그랬는데 제가 교재에서는 사견상 무효사유로 갈 것 같다. 모의반 기타 방식원으로 갈 것 같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치유할 수 없는 크나큰 하자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밟고 나서 나중에 특허청에서 야 대표자 빨리 정해. 그 사람한테 내가 서류 줄게. 이러면 되지 않을까.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그냥 듣고 넘어가시면 돼요. 명확하지 않은 건. 마지막 5조.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5조. 이란 국내 주소통 영업소가 없는 제외자. 자, 특허법 공부하실 때 제외자하고 제내자 그 개념하고 내국인 외국인 개념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거 되게 헷갈려 하시는데 이거 시험 문제 틀릴 수도 있어. 내국인 외국인 개념하고 제내자 제외자는 정확하게 구분해서 시험 푸셔야 됩니다. 이거 갖다가 장난치기 많이 할 거야. 여기 저기 내국인 외국인 상관없어요. 제외자면 돼. 무슨 소리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제외자라 할지라도 특허 관리는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온다고. 그런 식으로 나온다고 시험 문제가. 이거 제외자라고 했기 때문에 내국인 외국인 다 포함이야. 내국인도 제외자면 안 되는 거예요. 컨셉은 다 기본 강의 때 말씀드렸습니다. 컨셉 잘 잡고 있어야 돼. 제외자는 제외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나옵니다.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특허 관리는 필요 없죠.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제외자의 특허에 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 주소통 영업소가 있는 자, 이게 제내자라고 하는데 제내자를 세워갖고 대리인을 꼭 반드시 세워야 된다. 이게 제외자 특허 관리. 얘는 법정 대리인, 얘는 특허 관리인 세워야 돼. 얘는 특허 관리인 안 세우면 뭐 한다? 얘는 특허 관리인 안 세우면 이거 반려한다.
반려사유 반려한다. 왜? 반려사유 명확하게 써 있거든. 반려하겠다고. 여기까지가 본인 얘기였습니다. 본인 얘기. 본인 얘기였습니다. 그럼 이제 내일 이어서 이 대리인 파트 한번 좀 볼게요. 내일 대리인 파트. 하여튼 죄송한데 이제 책 교재가 금방 다시 나올 겁니다. 책 교재가 금방 다시 나올 거니까 그 전까지는 여기 조그만 그런 오타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거 너무 죄송하고 뭐 저한테 적극적으로 질문하셔도 좋고 저한테 적극적으로 질문하셔도 좋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최대한 서둘러서 교재 나와달라고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고 부탁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 너무 늦지 않게 그렇게 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